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는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디램 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이를 반박하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겨울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해는 아닐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는 전체 디램 수요의 15%에 불과한 PC 디램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우려가 이 반도체로 향하고 있을 텐데 첫 번째 뉴스와 함께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지난 한 주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7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7월 한 달간 순매도 규모인 5조 원보다도 많은 수준인데요. 특히나 외국인은 한 주간 반도체주인 삼성전자는 5조 원 넘게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조 원 넘게 매도하면서 무려 7조 6천억 원 매도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한 주간 8%가 넘게 빠졌고요. SK하이닉스는 14% 넘게 하락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 반도체 다운사이클에 대한 우려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를 촉발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폭발적인 순매도 속에서도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LG화학을 거의 4천억 원 가깝게 순매수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수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LG화학의 주가는 지난주 6.4% 넘게 상승하면서 90만 원 회복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 SDI도 2,610억 원 매수를 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LG화학과 삼성 SDI 업황 개선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공격적 투자를 앞둔 2차 전지 소재 등의 실적 개선이 가치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2차 전지가 주요 부품으로 탑재가 되는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5월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5% 급증한 47만 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2차 전지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종목이 증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뒷받침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에 2030년까지 신차의 절반을 친환경차로 출시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죠.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흐름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한컴 라이프케어와 딥노이드가 오늘 국내 증시에 상장됩니다. 최근 기업 공개 시장에서 흥행을 보인 중소형주들이 상장 직후의 주가의 흐름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상장하는 한컴 라이프케어와 딥노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글과 컴퓨터의 자회사인 한컴 라이프케어는 안전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마스크 사업 부분이 호조를 보이면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28% 급증하면서 견조한 실적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 오늘 상장하는 딥노이드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최근 3년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이익 미실현 기업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개발 툴 딥파이 등 관련 기술의 성장성을 인정받으면서 특례 요건을 갖춰서 상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쟁률을 살펴보면요. 한컴 라이프케어의 청약 경쟁률은 109대 1을 기록을 했고요. 딥노이드의 경쟁률은 834대 1로 집계가 됐습니다. 공모가 확정을 위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도 딥노이드의 경쟁률은 1179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모주 투자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은 기업에 주목할 것을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청약 경쟁률이 높을수록 시초가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한 연구원은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높은 기업들의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2배로 상승하는 확률이 확연하게 증가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상장 직후에 출회 가능한 물량이 딥노이드의 경우에는 44%에 이르는 점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컴 라이프케어의 상장 첫날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수 대비 30% 수준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대표적인 포스트 코로나 수혜주를 꼽으라면 이 기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신세계 그룹주인데요.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온라인 경쟁력 강화라는 전략까지 더해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주가가 기업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증권사의 평가입니다. 신세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리포트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FN가이드에 따르면 신세계 목표 주가의 평균 컨센서스는 38만 7,800원 선입니다. 지난 13일의 종가가 27만 1,500원인 걸 감안하면 상승 여력이 42%에 달하는 겁니다. 실적 개선세로 인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된 영향입니다.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바 있죠. 그렇다면 신세계 아래에 있는 각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먼저 이마트의 경우에 주가가 작년 3월 이후로 이 5개월 만에 17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실적과 적극적인 이커머스 투자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2018년 이후에 3년 만에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한 이마트는 유통과 이커머스 전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세계그룹이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내면서 신세계그룹의 정보 기술 서비스 전문 계열사 신세계 INC의 주가는요, 올 들어서 72% 넘게 뛰었습니다. 주가 급등에도 올해 이익 전망치 기준으로 했을 때 신세계 INC의 PER은 10배가 안 됩니다. 신사업으로 전기차 충전소 사업도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대형마트 등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 비율을 높이기로 한 만큼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신설 법인의 주식 배당 카드를 꺼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사업부의 분사 뒤에 상장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나왔던 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인데요. SK이노베이션은 오는 9월에 임시 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과 함께 주식 배당을 허용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고, 회사 측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한 배터리 사업부를 떼어내서 기업 공개 수순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에 SK이노베이션은 약 한 달간 20%가량 폭락했습니다. 인적 분할 대신에 물적 분할을 선택해서 주주들의 분란은 현재 커진 상황인데요. 최대 주주의 지배력 훼손 위험 없이 대규모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물적 분할을 할 시에는 기존 주주는 신생 배터리 법인의 주식을 받을 수 없고,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를 관리하는 순수 지주회사가 됩니다. 제한된 현금 여력으로 상장사가 다양한 배당 방법을 명명해두는 추세기는 하지만 물적 분할 결정과 동시에 주식 배당의 길을 열면서 신생 배터리 회사의 주식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이 배터리 산업을 담당하는 한 증권사 연구원은 자금이 부족해서 분할과 상장을 추진하는 마당에 과연 그 지분을 주주들에게 환원할지, 얼마나 나눠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서 과도한 기대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사에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교보증권 영업부의 오기철 차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이슈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 시장에서는 이번 주 좀 주목할 만한 이슈는 19일 날 개최 예정인 테슬라 AI 데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이제 반도체주들이 지금 급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은 LG화학이나 삼성 SDI 등이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전기차 관련된 스마트카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시장에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의 이제 19년도에 자율주행 관련된, 그다음에 20년대 작년도에는 배터리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2020년 배터리 대회 테슬라 주가는 약 2주 전에 한 28% 정도 상승을 했고, 지난 주말까지 AI 대회를 앞두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마감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에서 좀 일단은 조사가 좀 들어온다는 소식에 4%대를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그 AI 대회는 관심을 갖고 주목해 볼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내 이제 자동차 업종과 이제 이러한 그 테슬라 데이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었는데 자동차 부품 업종 같은 경우는 약 2019년, 2020년 약 각각 행사 개최일 2주 전에 약 6%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도 계속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유시장 같은 경우 전년도에 약 71억 달러 정도에 했었는데 2035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약 1.1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규모로 자유시장 규모가 이제 커질 것으로 지금 연평균 40% 성장 전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올해 테슬라 AI 대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량에 이제 카메라 8대를 장착하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시키고 있고, 구글의 경우 라이다, 4D 이미징 레이더, 카메라를 활용하면서 자율시장이 시장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된 회사들을 보게 되면 LG 이노텍이라든가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등이 좀 거론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이제 그 자율주행 라이더와 카메라 모드를 개발하고 있는 LG 이노텍에 대해서 좀 볼까 합니다. 지금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는 레벨 2, 3단계에 좀 머물면서 자동차 주행 보조 기능 ADAS가 이제 추가되면서 발전하는 흐름을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요. 고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는 인지 센서, 이제 카메라와 라이더 센서, 초음파 센서 시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 카메라와 ADAS 시장에서 일단은 지금 두각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AI 대에 관련해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24만 원대에서 21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뭐 추가적으로 21만 원대를 약간 하회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뭐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이 차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간밤에 또 교통당국 측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이 기능으로 인해서 17명이 부상을 입고 1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좀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단기적인 악재이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스마트카 이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데에는 뭐 방향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도 계속 병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시장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